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몬 라임 나무를 식재할 건데요. 요게 수영이 되게 좀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데려오긴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 가을부터 초겨울 정도의 라임이 익어가요. 레몬나무도 마찬가지고 오렌지 레몬도 마찬가지고 이런 감귤과 식물들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감상 카페나 이런 데 또 하나씩 두면 되게 멋있거든요. 또 노랗게 익어가면 그것도 예쁘고 또 꽃이 1년에 뭐 두세 번씩 따뜻한 환경에서 피기 때문에 꽃향도 좋아서 1년 내내 관상용으로 너무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한 4, 5년 전부터 얘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 관엽 식물보다 유실수는 사이즈 대비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또 구하기도 조금 어렵고 예쁜 아이를 찾기가 어려워요. 얘도 보면은 상태가 막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목대 라인이 느낌이 조금 다듬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고요. 열매가 이제 익어가는 시기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쁜 걸 좀 구하기도 어려워서 얘가 지금 소매가 5만원짜리거든요. 화분에 따라서 뭐 10만원대가 넘어가요. 오늘은 조금 저렴한 화분에다 식재해서 10만원 이하 상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레몬나무나 이렇게 감귤과 나무들 보면은 되게 잘 자라긴 하거든요. 일단 잎 상태가 보면은 막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 안 좋은 애들이 많이 있고 위쪽에 보시면 상태가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똘똘 말려있고 벌레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실수나 뭐 실외 식물도 다 마찬가지지만 실외 식물 중에서 또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벌레 흥충해가 많이 생겨요. 레몬나무과는 또 깍지벌레가 진짜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방제를 미리 해주시면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료나 영양제가 많이 필요한 식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 그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복합 비료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열매가 커지고 풍성하게 잘 맺고 색감도 예뻐지고, 물론 햇볕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관리가 나름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꼭 해가 하루에 6시간 이상 들어오는 창가 아니면 가장 좋은 곳은 베란다 아니면 뭐 밖에 두셔도 될 정도로 햇볕을 좋아하죠. 추위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면은 베란다에서 실내로 옮겨서 겨울만 조금 관리해 주시면 거의 뭐 밖에서 키우셔도 될 정도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잎이 이렇게 좀 돌돌 말려서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이렇게 말린 애들은 처음에 이제 물 부족이 있어서 많이 그래요. 얘네들이 표지에서 자랄 때는 잘 자라다가 화분에 이제 옮겨서 판매를 하면서 농장에서 그냥 막 밭흙 같은 데 넣어서 심기 때문에 물을 주면 배수가 좀 잘 안 돼요. 물을 줬을 때 이렇게 이파리가 과습으로 노랗게 변했다가 물이 말랐는데도 물 관리를 잘 안 해줘가지고 물 부족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말리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큰 이유가 물마름이 있어서 그래요. 새로 난 새잎들은 나름 상태가 괜찮아서 아래 상태 안 좋은 이파리는 좀 제거를 하고 잎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열매나 꽃에 가는 영양분이 잎으로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잎 따주기를 조금 해주셔도 되고요. 열매가 분포가 되게 괜찮아요. 모여서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너무 과하게 한쪽에 많이 달려있으면 그것도 영양분이 분산이 돼서 알이 잘 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됐을 때 열매가 한쪽에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솎아주기를 해가지고 열매가 한 줄기 한두 개만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깍지벌레 이런 것 때문에 또 잎이 말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제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되고 이따가 제가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잎이 너무 이렇게 말리거나 좀 노래지거나 아래에 달려있거나 이미 이렇게 열매가 열렸다가 다시 져서 남은 애들은 좀 제거를 할게요.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잔잎들, 열매가 달리지 않은 잔가지들은 조금 제거를 할게요. 이제 분갈이를 하시면 이렇게 열매 달린 애들은 조금 몸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달린 열매들이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열매는 한 나무에 3-4개만 보셔도 충분히 관상용으로 예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잎을 일단은 조금 제거를 하고 사이사이에 이런 잔가지 같은 거 제거를 하고
앞에 아래쪽에 그냥 열매 달려있긴 한데 가지치기 할게요. 저는 아래쪽에 목대를 보이게 많이 심는 편이어가지고 아래는 좀 제거를 하고, 잎이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일단 자르고 노래진 잎도 자르고 했는데, 잎이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고 깔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티슈로 닦아줄게요.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판매를 하기에는 너무 싱싱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잎을 한번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닦아도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닦고 나서 분재철사로 한번 수영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잎을 좀 한번 닦아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기가 좋네요. 이걸 이제 분재철사로 한번 수영을 만들 건데,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거든요. 살짝 옆으로 이렇게 갔으면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뒷모습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여기 3개나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치기로 잘라내기는 좀 아쉬워서 이 모양으로 약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레몬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휘어있고 옆으로 퍼져있는 수영이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별로 교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두께가 굵어가지고 얘를 4mm 사이즈로 감을 거고, 얘는 3mm 사이즈로 감을게요. 이거를 신고 나서 분재철사를 감아도 되긴 한데, 웬만하면 신고 나서는 아직 흙이 고정이 안 돼 있어서 너무 많이 움직이면 또 스트레스로 몸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수영을 만들고 나서 조심히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가시가 있거든요, 레몬 귤나무가들이. 그래서 분재철사 감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살짝 휠게요. 조심히. 많이는 못 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요런 느낌이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느낌으로 얘도 약간 휘어서 올려서 레몬이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만들게요. 느낌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느낌으로 수영을 만들었고요. 이제 요거를 식재를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엽식물 심는 것처럼 분갈이 용토에다가 마사나 펄라이트를 3정도씩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얘네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열매를 있게 하고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실수 식재할 때는 일반 분갈이 용토에다가,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더 진하죠. 요거는 거름흙이라고 하죠. 부엽토가 많이 섞인 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 7:3 정도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감귤과 애들은 산성 토양에서 좀 더 잘 자라요. 약산성 토양에서. 그래서 이제 마사를 넣기보다는 저곡토를 좀 가져왔어요. 저곡토나 녹소토 있으시면 녹소토를 조금 넣어도 돼요. 녹소토는 또 산성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녹소토를 넣으셔도 되고, 집에 없으시면 그냥 마사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받침에다가 마사를 조금 넣고요. 일단 이거 화분이 되게 커요. 얘는 낮기 때문에 일단 한번 빼볼게요. 뺐을 때 너무 또 뿌리가 많으면 너무 낮은 화분에 심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높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지치기랑 잎따기를 해서 뿌리 털기를 조금 해볼게요. 좀 털고 아랫부분도 한번 좀 털어줄게요. 이 정도만 좀 털고 조심조심 흙을 살짝 넣어서, 그래도 화분이 좀 작아서 조금 더 큰 화분에다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분이 작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분을 다른 걸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태리 토분인데요. 여기다가 그냥 식재할게요. 저희가 지금 마땅한 화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사 넣고 흙 조금 넣어서 좀 넣고 앞모습을 보고, 옆에 비어있는 곳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다지게 해주시고, 가서 얘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가 조금 더 이쪽으로 이런 느낌이 나면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물 주시고 마감을 하고 물 한번 주고 완성이 됐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잎을 닫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두시거나 베란다에 두시면 얘가 조금 깍지벌레나 응애가 많이 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서 미리 한번 예방 차원에서 약을 뿌려보려고 하거든요. 이 메모드하고 살비왕이라는 살충제가 있는데, 농약이 있는데, 요거는 메모드 같은 경우에는 깍지벌레 전용이고 살비왕 같은 경우에는 응애 전문인데,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대부분 진딧물이든 뭐 다른 벌레 같은 게 되게 잘 죽어요.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보통 2리터 정도 물에다가 거의 한 4-5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돼요. 이렇게 쪼르륵 4, 5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해가지고 강하게 흔들어서 어느 정도 혼합을 해준 다음에 한번 뿌릴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시고, 한 달 정도 뒤에 저는 한 번 더 뿌려요. 이제 밖에 두시면 되고요. 그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거름이 들어가 있고 새흙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영양제를 굳이 지금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한 달 정도 돼서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새순이 나기 시작하고 한 달 뒤 정도부터 영양제를 많이 희석을 해서 주고, 그 다음 달 정도에 또 한 번 주고, 얘가 익을 때까지 영양제를 한 달에 한 번에서 뭐 2달에 한 번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게 잘 자라고, 얘네들은 제일 중요한 게 햇볕이거든요. 그래서 꼭 베란다나 남향 창가나 아니면 실내 테라스 같은 데서 키워주시면 열매가 굉장히 잘 자라고, 또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드려 볼게요.